우리는 이 편지물의 초대본에서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오던 기자의 묘가 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데 대해 돌이켜보았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구속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단군 조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학계가 받아하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화로만 전해져온 우리 원시조의 실제성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관계 유족들에 있는 단군의 화상들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가보로 소중히 여겨오던 단군 화상들의 기초에서 고려미술 창작사에서 형상한 것들입니다. 우리 고려미술 창작사는 전국의 절 유적지, 박물관들 비롯한 민족유산 보호 부분에서 제기되는 역사물들을 창작, 제작, 수록하는 미술 창작기지입니다. 현재 창작사에서는 역사와 민속화를 비롯해서 단군 화상, 단군 조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신라 시기 활동한 화가 설계돼서 많은 기록 자료들이 있습니다. 황영사그 벽에 그의 말에 의하면 설고가 이력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의 솜씨가 뛰어난 데도 있었지만 불교가 성행하던 그 시기 부처보다 단군의 화상을 손유장 가까이 그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처나 불교 그림인 탱화보다 단군의 화상을 집에 간수했다는 것은 우리민들 속에서 단군에 대한 숭배심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화적이라든가 이런 그 그림은 대체로 이게 머리깔 같은 걸 녹색 기가들이가 녹색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고 양식화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고가 그린 그림은 실제 사람의 수염처럼 이렇게 다 형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보게 되면 다 실제한 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거 보고 우리는 이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 사람을 형상했구나. 이처럼 옛 기록들과 자료들에도 단군이 실제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력한 물질적 증거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단군은 과연 자기의 실체를 어디에 묻었을까? 그는 정녕 신화적 인물이란 말인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계가 주목을 돌린 단군조선 연구의 중심지는 묘동 지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이 일대에 대한 발굴에서 우리의 고고학계는 고조선 시기의 특징적인 면모를 갖춘 대노예주의 무덤 형식과 청동제 무기류들을 수없이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원전 10세기경에 발전된 노예 소유자 국가 고조선이 바로 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 학계에 지배했습니다. (1992년 3월과 9월) 민족의 시조를 찾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 사업 정력을 요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 신화와 유족들의 유래에 대해 흥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구월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단군과 관련한 유족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볼 때 대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묘향산이 예로부터 명산이라는 것은 이 비속에 있는 자료를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명산으로 이름난 가장 유일한 제일 가는 산이 묘향산이라는 곳.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는 태백산이 바로 우리 묘향산이라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군이 내린 단군대가 있고 구 아래 단군대가 있다는 이 글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과 관련된 이런 그 지명들, 유적들, 뭐 유래, 전설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별로 전국적으로 동세제구 장악해서 사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중하게 보고해서 분석 연구할 때 돼서 이렇게 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단군에 대한 이 연구 과정에 이 강동에 와서 이 지명조사를 이 오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단군이 실제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동에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이 단군이 이 발자국이 있다고 하는 이 림병대, 이 단군묘 딱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군이 이제 그 무술을 닦았다고 하는 홍산, 이 단군이 너무 무술을 닦아서 이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해서 이제 이 붉은 흙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홍산이라고 했고, 또 이제 단군이 이제 그 첫 나라를 세운 이 소식을 알린 이 내용이 이제 전설화되어겠고서는 이제 쌍계봉, 이 닭이 울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이 쌍계봉 전설이 담겨져 있는 이 지명도 발굴을 했고, 이 강동 일대에서 지명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강동과 성촌 일대에서 단군의 역사적 이 내용이 담겨진 이 설화들이 담겨진 지명들을 많이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가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님께서는 이 간밤에 책안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해방전 잡지 개벽에 그 우리나라 팔도의 대표들의 이 자랑이 실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평안도 대표의 이제 자랑은 바로 단군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에 대해서 이 선생의 그 견해는 어떤가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저희 아버지는 이 고선의 수도를 여동지방으로 이제 주장하는 이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올바른 이제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지난 시기 우리 민들이 역대로 이 단군묘에 제를 지내왔고 또 일제 통치 시기까지도 그 객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그 자료가 어떤 것인가고 이렇게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는 강동에 단군묘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외놈들이 도구는 탓에 그에 대한 자료가 별로 남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전하철 동지는 이 시기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강동군에 나가 단군릉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때 대한 과업을 받고 이곳에 왔던 때를 감회 깊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전하철 동지의 말에 의하면 문흥리의 온화한 농촌 부락 한가운데서 주인 없는 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묘 옆에서 놀랍게도 일제 강점 시기 애국적 자산가들에 의해 세워졌던 단군릉 기적비가 발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동군에 단군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놀라워하시면서 그것을 전설로만 여기고 관심도 돌리지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일꾼들을 되게 나무라마시면서 1993년 1월 8일 단군릉에 대한 역사적인 발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었다고 합니다.
1993년 1월 8일 단군묘에 대한 역사적인 발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단군릉을 발굴하면서 이미 이 단군릉이 일제에서 혹심하게 도굴되었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유물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형식이나 확인하고 축전연대가 언제이겠는가 하는 걸 이제 알아보고 또 왜 이 무덤이 단군릉으로 불리어 왔겠는가 하는 까닭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실마리라도 얻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발굴 과정에 뜻밖에도 이제 남자 여자의 수십 점에 달하는 팔다리 뼈들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이제 금동 왕관 세움 장식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로님께서는 학자들의 연구 사업에서 자그마한 실수도 없이 뼈의 연대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고학자들은 당시로서 발굴된 시조의 유고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수십 차례 감정한 결과 단군릉에서 나온 유골의 과학적인 연대 수치를 얻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뼈에 대한 연대가 당시로부터 이제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이라는 이런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고증한 데 의하면 남자의 이제 키는 1m 70cm 이상, 그리고 나이는 이제 60살 정도, 그리고 아주 체격이 크고 웅장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 또 이제 여자는 아주 젊은 여성의 뼈라는 것을 이제 고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단군릉을 발굴했는데 그 단군릉 무덤 형식이 그 덜칸 흙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도 이제 쇠붙이라든가 금동 유물이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군릉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단군이 그 무덤은 원래 무덤은 아마도 이제 거인돌 무덤이거나 또는 이제 강상 무덤처럼 이런 무덤 형식이어야 갔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덜칸 흙무덤입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된 것은 고구려가 평양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자기 시조왕인 동명왕릉과 함께 민족의 시조인 바로 단군릉도 고구려식으로 개건한, 개조한 그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취를 잃을 뻔했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민족의 시조릉에 빛발이 비껴들었습니다. 단군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을 발굴하고 그 유골을 찾아낸 것은 우리나라 고고학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이번에 고고학자들이 큰 일을 해놓았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1993년 9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9룡의 연로하신 몸으로 여기 강동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시조왕의 무덤으로서는 너무도 초라한 단군릉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시다가 단군릉 수축기 송해가 1936년에 보수에서 완공한 단군릉 기적비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이 단군릉을 지켜내기 위해 단군릉 수호회를 조직하고 돈을 모아 릉을 꾸리고 단군의 기적비도 세웠다고 하는데, 단군릉 수호회 회장이었던 김삼존이 비록 대지주였지만 단군릉을 꾸린 것을 보면 조선민족의 넋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조선민족은 원래 굴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단군릉에 있는 이 기적비가 일제식이 세운 비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 자료로는 되니 잘 보존할 때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릉의 위치와 개곤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단군릉 개곤을 위한 관계부문 일꾼 협의회를 몸소 조직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협의에 참가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당군능을 빨리 개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에게 안을 말하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 전문가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은 동명왕릉과 왕권왕릉처럼 당군능도 흙무덤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당군능은 원시조의 무덤인 것만큼 무게 있고 위험 있게 돌무덤으로 해야 한다고, 다른 왕릉들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세우자고 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단군릉 복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단군릉을 민족의 건국시조의 무덤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단군의 생일날인 10월 3일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게 공사를 내밀 간 과업을 주시고 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주입니다. 이 문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조왕의 그 특성을 어떻게 밝히는가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주를 당시 그 거대 건축의 하나였던 이런 손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5개의 양옆에, 동서 양옆에 5개의 손돌들을 가져다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 당군릉은 거대 왕 또 시조 왕의 그 릉답게 아주 그 웅장하고 그때 당시 그 역사가 이게 반영될 수 있게끔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당군릉 건설안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 당시 이 4개의 아들상과 그리고 8개의 신하상들은 모두 이 릉 앞에 함께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일꾼 협의를 지도하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휴식 시간에 이 당군릉 최종 형성도안을 멈춰 봐주시고 나서 이 릉 앞에 덜 조각상들을 함께 배치하면 릉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저잡한 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이 4개의 아들상은 그대로 두고 또 신하 조각상들만 단군릉에서 올라오는 계단의 좌우에 차례로 배치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릉 앞에 비파형 단검과 망주석의 위치를 바꾸어서 우리 거대 유물인 비파형 단검이 부각이 더 나게 하고 또 봄조각상과 비파형 단검 사이에 간격을 두도록 이렇게 괴사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무덤 간 내외부를 자연미, 고존미간하게 꾸릴 수 있는 명안들을 제시해 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단군릉 최종 형성안에 1994년 7월 6일이라고 활달한 필체로 비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단군릉 관계문건이 될 줄 어이 알았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심신을 깡그리 바치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후대들 앞에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피눈물이 온 강산을 적시던 그나마대도 단군릉 개건 공사는 단 하루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릉 개건 공사를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 관초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정해주시고 단군릉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조선봄이 한 마리가 90톤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160톤짜리 통돌을 다듬어서 만든 것인데 정말 우리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갔겠는가 이렇게 다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우리 당군릉에 쓰일 이 큰 돌 자재가 걸렸다는 것을 몸소 아시고 이 다른 대상에 쓰일 중요한 자재를 몸소 아낌없이 이 당군릉 곳에 돌려주셨습니다. 1994년 10월 11일 대박산 마루에서는 전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단군릉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오랜 세월 역사의 풍운 속에 자취를 감추었던 민족의 시조를 찾아와 터친 배달민족의 격정과 환희는 온 대박산 마루를 진감시켰습니다. 그 격정은 그대로 반만년 민족사를 찾아주고 빛내주신 우리 수령님들께 온 민족이 드리는 최대의 경이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제가 주성님하고 인터뷰에 그 마지막이지만은 여하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죠. 이 단군능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발굴 과정과 쭉 한 그 확인 과정 등등을 저는 그때 인터뷰 때 주성님한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성님에게 아우 주성님 그러면 우리는 고미 자손이 아니군요. 어? 야 그러면 이제는 고미 자손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여하튼 세계 망방에 그동안에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이 진실한 역사를 사실을 사실에 입각해서 모르는 사람 우리 국민들 세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참 이거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우리 지금 민족 5,00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5,000년, 10,000년이 돼도 이거는 남는 것입니다. 그 에집트 피라미드도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 김일성 주석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김주석이 영원한 은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대를 이으신 그 김정일 원수께서 이거 지도를 하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거는 뭐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 조상을 못 찾고 있다가 우리 경애하는 주성님께서 원시조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이렇게 거대한 그 단군의 묘를 이렇게 건축한 데 대해서 참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교포들이 또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거대한 그 건축을 단시일 내에 일으켜 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기 위해 그처럼 로고와 심려를 기울이신 수령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준공식장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후에 나가보시겠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94년 10월 29일 위대한 장군님 조용히 여기 대박산 기술굴 찾으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단군룡을 멀리에서도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보시면서 단군룡 자리는 참으로 명당 자리라고 오랜 세월 신하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우리 수령님께서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등을 훌륭하게 개건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설기를 대로 이어가며 길이 전해가도록 해주셨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단군룡 발굴에 이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단군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하는 위력한 증거물들이 연이어 발굴됐습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인 대동강의 영롱한 흐름과 더불어 대박산 마루에서 빛나는 단군릉. 그것은 지나온 반만년의 역사와 다가올 무궁한 민족사에 도리는 20세기의 기념비였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기 시절을 신으로 내세운 나라 민족은 많지만 우리처럼
자기 시조의 실제를 찾아서 역사에 내세운 이런 나라와 민족은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군 조선의 대동강 문화가 인류 문명의 앞장에 당당히 서 있음을 또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그는 오늘도 이 땅에 아침을 불러온 저기 저 언덕에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시조가 있어 민족의 역사가 유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태양이 있어 민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 찬란히 빛난다는 것을.